네, 일요일 아침 MBN 뉴스와이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정치 신인들의 토론 격돌이죠. 샛별들의 전쟁 여의도 스타워즈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대문구 의리 지역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남 서산시 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죠? 뭐 아마 경기를 직접 보시기는 어려웠을 거고. 밤을 새서 봤습니다. 밤을 새서 보셨어요? 네. 성 의원님도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소식들로 저희가 뉴스를 전달하면 항상 좋겠는데 앞으로 좀 국회도 기분 좋은 소식들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기분 좋은 소식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아마 국회 정상화 열어서 빨리 여러 가지 그 민생 현안들 처리하고 정치적 대타협도 이뤄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오늘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원내대표 간의 회동은 뭐 예정 없이요. 네. 자주 통화하고 뭐 수시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 국회가 국회법에 보장된 이제 임시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6월 국회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꼭 6월에는 국회가 열려야 된다. 이게 뭐 네. 국민들의 뜻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단독 국회 소집과 관련한 얘기도 있는데 혹시 단독 국회 소집 같은 것도 당내에서 거론이 되고 있나요? 거론이 되죠. 지난 의총 때도 6월 임시국회를 자유한국당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네. 단독 국회를 열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라는 많은 의원들의 뜻이 전달됐는데요. 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등원해야 네. 좀 모양새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이제 동생 취급받으면서 예. 사실 뭐 많은 것을 억제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지금 나경원 의원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있었던 뭐 사과 발언이나 뭐 철회 문제가 이게 저희 더불어민주당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될 정당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내심을 갖고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성 의원님은 어떻게 최대한 설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설득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했었던 것들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구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전국이 꼬이고 문제가 생긴 것은 지금의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이지요. 네. 그래서 이 선거법 같은 경우도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간 거 아닌가요? 또 청와대 요구사항에 의해서 네. 공수처법을 또 이 준여당에 준하는 2당, 4당, 3당, 4당들하고 함께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결사적으로 안 된다라고 저항을 했는데 네. 이거를 무시하고 이 패스트 트랙을 태워놓은 겁니다. 민생과 관련되는 법률이었다고 는 모르지만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이것은 긴급하게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생에 관련된 법률들만 태우게 되어 있는 것을 네. 전혀 관련이 없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태워놓고 파행을 시켜놓은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인데 저희를 설득한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고해성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패스트트랙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지정했던 선진화법 안에 포함이 네.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뭐 선거법 문제나 그 많은 법안 문제도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하려 했으나 계속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해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야 4당과 합의 처리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이고요. 네. 저희가 다만 국민들께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린 것을 여당으로서의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철회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 이상 51%가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네. 패스트트랙 잘했다라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회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해야지
지금 국회에 있는 제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당대표께서 분명 국회에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어떻게 되었느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긴급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패스트, 빨리 네. 처리하자, 신속 처리하자, 이게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이거 공수처법, 이 법 전혀 국민 생활에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지금 야당으로 있는 2당, 3당, 4당 같은 경우는 네.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지금 현재 이러한 2, 3, 4당하고 연합을 해서 지금 많이 주고받지 않았나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를 누가 야당으로 봅니까? 준여당이지. 그래서 이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이 당은 접근을 한 것이고, 저희 당은 생존 전략이 아니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 여당인 청와대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이걸 자꾸 국회에 있는 제도니 뭐니 해가지고 이걸 싸잡아서 네, 일단 뭐 위기를 저분들의 넘기려고 하는 의견이 문제가 하여튼 있다. 뭐 저는 딱 한 엇갈리니까.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저희가 이제 패스트트랙 태우기 전에도 이해찬 대표께서 선거구제 문제는 예.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예.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신뢰를 좀 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합의 처리를 하겠다는 당대표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추경 예산 아닙니까? 추경이 이제 민생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고성 산불에서 강원도민들의 고통도 있고요. 포항의 지진 문제도 있고 네.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정부 측에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 등원을 안 하시면 많은 우리 민생 문제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이번에는 조건 없는 국회 등원해 주셔서 선거구제 문제는 저희가 신뢰를 갖고 신뢰를 회복해서 처리해 나가고 빨리 민생 문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네. 1당 2당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김 의원님 그것과 말씀하시니까 관련해서 김 의원님 네.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구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당은 270석으로 줄이자는 거고요. 집권 여당과 2, 3, 4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수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300석으로 지금 고정해놨죠. 여야가 이거에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추경을 가지고 야당을 압박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비비 2조 있습니다. 지금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예비비 쓰면 됩니다. 우리가 그거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추경에는 얼마든지 쓰십시오. 안 하시겠다는 추경이 뜻인가요? 지금 이 추경이 지금 현재 민생과 관련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경기 부양에 이 대해서도 몇 가지를 큰 넣어가지고 그랬지. 재정 투입이 돼야죠. 그리고 추경은요, 재정경제법 89조에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다량 실업이거나 천재지변이 났었을 때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예비비를 쓰면 된다는 말씀을 국민한테 드리고요. 민생에 관련되는 법을 빨리 우리도 들어가서 할 테니 여당이 넉넉하게 하십시오. 네. 사과할까 사과하시고 역대 야당을 재추경은 받아주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14일 만에 다 처리를 해줬어요.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러니까 네. 빨리 정말 추경에는 적극적인 네. 자세를 좀 취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추경을 계기로 네. 국회에 들어오라는 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과 네. 예비비를 먼저 쓰면 되지 추경 갖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정상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 문구까지 나오지 않았었느냐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이렇게 강경하게 평행선을 달리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의원님, 성 의원님?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원내 수석으로 가신 이현욱 수석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네. 하고 한번 여쭤봐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을 올린 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재발 네. 방지를 하자.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처리됐을 때에 본회의 올린다라고 하면 이 문제 다 풀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네.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당에서는 합의를 처리를 해서 본회의 가자는 거고요. 합의 처리가 안 되면 하지 말자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330일 이내에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라고만 할 거 아닙니까?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라고 하는 건데 합의 처리를 노력을 해도 안 돼서 그냥 안 되게 되면 그냥 330일 뒤에는 이 법이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합의 처리를 한다라고 약속을 네. 해줘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와 합의 처리한다와는 차이가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건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거 갖고는 사실 신뢰 부분을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 수위를 높인 것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까지는 저희가 네.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정도는 전 수용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이제 문구로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뭐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저희를 이제 압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안을 지정일을 둬서 330일 동안 여야가 그 지정일 동안은 합의 처리하라는 어떻게 보면 논의의 시작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다시 백지로 돌리자라는 그런 약속을 저희한테 압박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 저희 당 이게 무인도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저희에게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또 기타 야당들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겠다. 네. 합의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또 우리 당 또 기타 야당 의원님들과 지혜를 짜면 지금의 안보다도 더 발전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다. 네. 이런 좀 지혜로움과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러면 김 예. 의원님 네.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럼 원칙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통과했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협상에 대응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협상을 왜 안 해요? 저희가 협상을 했지. 정개특위에 계속 아니 비협조적으로 저희는 나섰죠. 270석으로 줄이자고 얘기한 것이고 여당은 300석으로 하다가 또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데 300석으로 저는 고정을 해놨습니다. 자, 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했고 2, 3, 4당이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에게 태운 건 300석이 고정된 자, 거죠. 그리고 네. 이 원칙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지금 와서 원칙적으로 한다? 합의 노력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원칙적으로 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가 여당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국민 여론을 아시는데 이 부분도요.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더 나빴습니다. 51%예요. 더 나빴습니다. 이 그래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두 분 말씀이 충분히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정도로 많은 말씀을 성일종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처럼 정치력이 있는 분들이 네. 협상에 나와주신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종 의원님 같으신 분이 우리 계시다면. 김 의원님이 좀 거들어 주십시오. 네. 아니,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다 의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정상화에 관련한 내용들도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대당 논리로 가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회 정상화도 쉽게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하나의 이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를 던진 게 약산 김원봉 선생에 관한 논쟁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원봉 선생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께서 현충원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지요.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우리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안장되신 선열들이 한 28만 명이 되고요. 네. 26만 명 정도가 이제 군인들이에요. 예. 경찰도 있고 독립운동가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이 26만 명 중에서 거의가 다 군인 28만 중에 26만 명인데 이 26만 명 중에서는 거의가 6.25 네. 전사하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김원봉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봐보면 48년도에 이제 북쪽으로 넘어갔지요. 네.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다시 넘어갔는데 이분이 안 해본 직책이 없어요. 북한 정권 수립에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6.25 때에는 이분이 장관직을 맡아가지고 6.25를 수행을 했고 52년도에 김일성이 주는 훈장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58년인가 이렇게 숙청이 됐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1948년도 5월 10일 날 유엔의 감시와에 총선을 이루어 가지고 예. 약 198명인가 이렇게 해서 재헌의회를 만들었고 또 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새로 시작한 날입니다. 이 헌법 속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들어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모든 헌법 정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세워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독립운동한 건 맞지만 이분이 김일성 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침공을 하는데 앞장섰고 훈장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국립묘지에 갔었을 때 이분을 죄송합니다. 이분을 이게 언급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고요. 네. 장개석 정부하고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목택동 정부에 들어섰다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훈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잘 한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일단 청와대는 이념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있잖아요. 정파 이념을 이제 뛰어넘어서 네. 미래로 가자는 메시지죠. 저희가 늘 이념 문제로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사실 그 대통령의 취지가 좋은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압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다시 이념적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서 지금 그 약사 김원봉 선생님의 그 월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서 국민들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예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에 김원봉 선생이 협조했다는 이유를 지금 비판하시는데 MB 정권 때는요, 황당엽 선생 네? 돌아가셨을 때 대전 현충원에 지금 안장돼 있어요. 저희 야당 시절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 황당엽 선생은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의 대부예요. 만든 분이에요.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월남을 해서 귀순을 해서 대한민국에 또 공헌한 바도 크고 또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많은 토론회도 참석하시고 북한의 실정을 폭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황장엽 선생의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내질 않았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논리라 그러면 황장엽 선생 현충원 안장 하지 말았어야죠. MB 정권에서 했던 겁니다. 다 가장 당착적인 발언이죠, 그게. 자, 그럼 김 의원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6.25라고는 그 민족의 큰 슬픔, 이 동족 상잔의 비극들을 그냥 묻자는 얘기입니까? 제 아닙니다. 말씀은 제 말씀은 잠깐만요. 대통령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 무슨 이념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취지가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이거는 역사는 역사예요. 네. 기록은 기록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되고 현충원 저 고생하셨다가 저 순교 가신 이분들을 위해서 세레모니를 하는 그 현장에서 황장엽 대통령께서 선생의 현충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적절한 것인가? 6.25를 그럼 부정하자는 것인가? 그럼 정당화하자는 부정하지 거죠. 않죠. 미래로 가기 네. 위해서 그러면 6.25 남침에 대해서 김일성 남침도 관대하게 포용하자는 거냐? 너무 우리가 확대해 한번- 써주세요. 자, 이걸 한번 봐야 되고요. 너무 두 확대해서 번째, 하셨습니다. 네. 황장엽 선생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이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네. 이분이 완성하고 보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 이래서는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왔고 김일성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집단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신랄하게 얘기를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 양반이 사과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 주사파나 이런 쪽에 좀 운동권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네, 네.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저희 당에 들어와서 성공한 많은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옛날 과거 이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김원봉 선생이 만약에 김원봉 씨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문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에 힘을 보탰다고 한다면 네.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황장엽 선생을 대전 현충원에 안장했던 것이 좀 이견을 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보훈처 규정에도 북한 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그런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정부적인 판단으로 이제 황장엽 선생을 안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고요. 사실 김원봉 선생님에 대한 항일 투사로서는 야당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네. 김원봉 선생이 46년도에 우리 남한에 와서 또 그 당시 미군정 체제 속에서
친일 경찰들한테 뭐 모욕당하고 이런 뭐 사실도 좀 있고요. 또 6.25 남침을 반대했다는 사례도 있고 추청당한 사례가 아직 역사학자로서는 정확히 규명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좀 역사학자들이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너무 공방이나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은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이고 네. 또 유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던지실 때는 정제가 돼 있어야 되고 굉장히 큰 파장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은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기능이 있어요. 분열을 또 갈등을 통합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취지는 생각합니다. 나쁜 취지가 아니었다는 말씀 요것과 드릴게요. 관련해서요. 짧게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서훈과 관련한 논의까지 뭐 최근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보훈처에서 서훈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서 네.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네, 대통령께서는 그 호국 영령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로 가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너무 깊게 이거 마치 파헤쳐내니까 이게 국론 분열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피우진 처장이 국가보훈처장인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김원봉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서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어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 국민 정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6.25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젊은 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장애를 입으신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분들이 생존해 계신데 이 주범을 갖다가 그런 지금 말씀이 상처되는 언급한다고 하는 거예요, 것은 그분들한테는. 더더욱 네.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해야 그런 합니다. 취지는 네.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슈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죠. 양정철 원장의 행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거의 총선, 관제 선거를 위한 총선 행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성 의원께 먼저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분이지요. 네. 대통령을 만드실 때 큰 역할을 했고 또 모두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예. 이 상징성 있고 또 비중이 큰 인사들의 보폭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지요. 그런데 먼저 서훈 원장 또 김연경 MBC 기자하고 식사를 하지 네. 않았나요?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19대 때 비례로도 들어오려고 신청했던 분이고 네.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정치로 입문하기 국정원장을 퇴임하고 난 이후에 입문하기 위해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김연경 기자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 총선을 사령탑으로 브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분이 거기서부터 만난 것 자체가 문제인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오면 자중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한테까지 가고 있단 말이지요.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 또 이제 다른 데를 만난다 그래요. 근데 네.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장관들을 그냥 순수한 정치인으로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연구원은 저희 당의 이제 싱크탱크잖아요. 네네.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곳인데 사실 정책 개발하려면 현장과 이제 여론 청취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를 은밀히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은 양정철 원장 만나고 나서 저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제안하면 얼마든지 만나서 정책 토론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워낙 컴플레인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다는. 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당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자꾸 양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얘기하고 국민이 얘기하면 자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일종 의원님도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